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하재입니다. 오늘은 미국 보잉사의 AH-64 아파치 무장 헬리콥터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1:32 스케일로 만든 스케일 장르의 헬기인데요. AH-64 아파치는 미국 육군의 주력 공격형 헬리콥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대략 대당 500억 원으로 무기 지원 패키지로는 약 776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앞에 장착된 센서 같은 경우에는 목표물을 획득하고 야간 시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무장은 전방 동체 아래 30mm M230 체인건과 무장 및 저장을 위한 스터브 윙 파일런의 4개의 하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되게 고급스러운 철제 알루미늄 같은 가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매뉴얼, 데칼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헬기 본체가 들어가 있고 조종기, 여분의 프로펠러하고 밖에 들어가 있는 고무, 무기, 데코레이션입니다. 이쪽에 이런 식으로 뺐다 꼈다 끼워서 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3셀 11.1V 1800mAh 30C 리포 배터리고요. 충전 시간이 약 한 90분 정도고 배터리 한 개로 비행 시간은 한 12분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블랙호크보다 훨씬 더 패키지가 좋아졌는데 이 밸런스 충전기 자체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체결한 후에 밸런스 충전기에다가 이 모양을 잘 보시고 이런 식으로 꽂으시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충전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충전을 하시면 셀의 안정화를 하면서 밸런스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훨씬 좋아졌어요.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양은 스케일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이번 AH-64 역시 예전에 리뷰했던 UH-60 블랙호크만큼 굉장히 정교한 디테일이 장점입니다. 정면이고요. 좌측 측면, 밑에 하단부에 있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인건 들어가고요. 바퀴도 돌아갑니다. 무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 디테일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미쳤습니다. 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측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크기는 1:32 스케일이고요. 로터의 직경 같은 경우에는 455mm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본체 크기 같은 경우에도 485mm 정도가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이거 영상으로 볼 때는 조그맣게 보일 수도 있는데, 높이 같은 경우에는 155mm 정도고요. 무게는 558g입니다. 4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메인 모터 같은 경우에는 4306, 560kV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고, 꼬리 모터 같은 경우에도 1204, 5200kV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갔습니다. 레디 투 플라이 버전을 구입을 하게 되면 들어가 있는 조종기예요. 조종기는 2.4GHz 통신 방식을 쓰고 8채널
를 지원하게 됩니다. 제어거리는 대략 한 300m 정도가 되고, 이거 제가 한번 써봤는데 나름 괜찮은 미세 조정도 되고 괜찮게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이로가 채택되어서 6G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헬기 조정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비행이 최적화되어 비행 시 손상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상부에 치즈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은 아파치의 눈이라고 불리는 APG-78 일명 롱보우 레이더인데요. 아파치 헬기 중에서 6대 중 1대 정도만 달려있다고 합니다. 롱보우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약 8km 수준으로 이 근방에 접근하는 물체 1000여 개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128개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공격 가능 대상을 자동으로 16개를 뽑아서 조종사에게 알리는데 이 모든 게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기 담당 조종사는 장전된 무기의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프로펠러는 공기역학 원리를 사용하며 강력한 출력과 자체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효율이 굉장히 높고요. 전력을 절약하면서 비행 시간을 길게 해줄 수 있습니다. 패들은 강도가 높고 인성, 터프니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고요. 충격 저항성이 높습니다. 실수로 몇 번 착륙하는데 터프하게 했는데도 괜찮게 들어갔습니다. 이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내구성이 있는 나일론하고 탄소 섬유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변형이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안쪽에 서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서버 같은 경우엔 4.3g 금속 디지털 서버를 사용해서 토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일반 서버보다 디지털 서버가 응답이 빠르고요. 그리고 정밀하고 센터링이 정밀합니다. 응답 속도는 0.05ms으로 항공기가 정확하게 비행을 하게 해줍니다. 직접 조종을 해보게 되면 반응성이나 촉감이 좋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좀 총평을 해보면 6축 자이로가 채택이 되어 있어서 비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요. 빠르고 정확한 비행 자세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6축 자이로 채택으로 비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빨랐어요. 정확한 비행 자세를 잡는데 유리해서 특히 헬기 초보자가 비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보자란 RC 경험이 없는 초보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스케일 장르, 특히 헬기 같은 경우에는 드론하고 달리 비행 조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리뷰한 작은 헬기로 경험을 하고 입문하는 게 좋습니다. 조종기는 2.4GHz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DSMX, DSM, PPN, S버스 표준을 지원하게 됩니다. TX16S 같은 멀티 프로토콜 조종기를 사용한다면 PMP 버전을 구입하고 본인의 조종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TF에 포함되는 조종기도 LCD 디스플레이, 배터리 프롬포트가 있는 표준 6채널 원격 제어라서 디지털 매개 변수 조종도 지원을 하고요. 시뮬레이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조종감을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정확한 조종을 하는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가격이 499불 정도예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단순히 헬기 조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스케일 장르에서도 특히 군사 장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RC가 아닌 타코미나 타미야 같은 프라모델을 사셔도 요 정도 스케일이라 그러면 보통 한 10만원 중반에서 한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디테일이 좋은 이런 헬기를 RC로 즐기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비싼 만큼 초기에 시뮬레이션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헬기들로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탄성이 좋고 인장 강도가 높다라고 해도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면 바디 부분에 크랙이 가고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내리세요. 이제 그만 내려도 될 것 같아. 배터리가 또 어휴 쇼버가 있어서 잘 튕기네. 와, 자 어떠세요 헬기? 아니 이거 진짜 무서워 이거는. 진짜 진짜 빡세다 무서워, 빡세. 빡세. 이걸 어떻게 뒤집어 이거? 바인딩 해야 되나? 궁금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댓글 주세요. 호버링만 할까?